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에는 변제금 산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회생에서 내 변제금을 미리 예측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개인회생 상담을 많이 하면 채무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변제금을 내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예측하기가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아주 그냥 간단한 경우,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예측이 거의 가능합니다. 이런 간단한 경우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재산도 거의 없고 어떤 내가 많이 상당 부분 지었던 많은 채무들이 사행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내 한 달 소득에서 2022년 1인 최저생계비 있잖아요. 1인이면 약 116만원, 2인이면 약 195만원, 3인이면 250여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의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3년에서 5년 동안. 이런 경우는 좀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허나 이제 약간 이런 경우는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들이냐면 첫 번째,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채무가 많아진 경우는 법원에서 보정 명령으로 너는 원금의 몇 % 맞춰라 딱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 1억의 채무를 졌다고 할게요. 우리는 이 사람 한 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렇게 신청을 들어가도 법원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에 뭐 80%면 8천만 원이 되겠죠. 90%면 9천만 원을 3년 5년 동안 분할해서 그 돈을 맞춰야 돼요. 이런 상황은 변제금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건 불가능한 거. 두 번째, 나의 대출금 자체의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그거를 개인재산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회생 원리 중에 하나는 3년에서 5년 동안 내가 가진 나의 개인재산, 그걸 청산가치라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상식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대출금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어디다 사용됐는지 소명이 안 되면 법원은 그 대출금을 내 개인재산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 변제금 자체를 예상할 수가 없죠. 왜? 소명 안 되는 대출금의 액수 정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상담할 때는요.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확정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 개인 재산이 좀 있거나 또는 내 배우자가 개인 재산이 좀 있게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변제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금을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죠? 왜냐면 개인 재산들을 다 본인이나 배우자 거를 다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뭐 하다못해 보험, 뭐 주식 갖고 있는 거까지 전부 다 예상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이 내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이것도 예측이 힘든 게 부양가족 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자하고 그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3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회생 신청자하고 아내하고 한 달 소득이 비슷하면 이 아이들 3명 부양해야 될 아이들을 몇 명 투입시키냐면 이게 법원에 또 달라요. 어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 쪽으로 2명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1.5명을 인정해 주기도 해요. 어떤 법원은 또 1명만 인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나의 소득하고 내 배우자 소득이 비슷하거나 배우자가 오히려 소득이 많을 경우는 부양가족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에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내는 변제금 자체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은 처음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납입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이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낼지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관련 서류로 검토가 되기 전에는 변제금 산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